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독해 2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독해 2부분도 강의를 대비 특강 강의를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드리는 말씀은 앞에 그 강의 내용들도 다른 내용들도 참고하셔서 독해 2부분, 1부분, 3부분, 4부분이 다 예전 강의들이긴 하지만 다 요즘 시험에 부합되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독해 2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적중 문제 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자. 사실은 그냥 선생님 이거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라고 하면 느낌으로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도대체 그 느낌은 어디에서 온 거니? 라고 물어보는데 언어가 이제 뉘앙스가 있으니까 선생님 제가 정확하게 왜 이걸로 골랐는지는 모르지만 제 느낌이요 라고 하기에는 사실 6급이 느낌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절반 안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게 어떠한 식으로 상황에서 이 답이 도출됐는지의 과정까지 다 아셔야 돼요. 그게 공부거든요. 느낌만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까지 이렇게 3단계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중 문제 보실 거예요. 독해 이 부분이라는 건 이렇게 글이 있고요. 거기에 빈칸을 메꾸는 건데 빈칸을 보시면 사실 공통적으로 품사가 일치를 해요. 접속사, 동사, 명사, 그리고 동사 이런 식으로 일치가 돼서 빈칸 앞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어울리는 그 맥락상에 있는 단어들을 고르는 거죠. 자, 오늘 두 문제를 풀 거예요. 하나는 철새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서술해 놓은, 생물학적으로 서술해 놓은 글을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글을 볼 거예요. 두 글 다 HSK 6급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주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들이나 어휘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 거예요. 빈칸의 위치와 짝꿍을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보기부터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문장은 보지도 않고 보기 내용에서 내가 아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맞춰서 문장을 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첫 번째 빈칸부터 보세요. 빈칸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는 거죠. 위치를 확인할 때는 빈칸에 해당하는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군지 확인하시고요. 수어랑 목적어를 확인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장의 주어가 한국인이면 한국인에 관련된 수어랑 목적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주어가 중국인이면 미국인이면 그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술목은 확인을 해. 그래서 내가 수어 목적어 호응 관계를 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어 목적어 호응 관계 꼭 나오잖아요. 보시면 호우니아가 주어예요. 호우를 몰라도 니아가 새예요. 새, 철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후변에서 굉장히 예민하대요.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 하면 찌오, 그들은 뭐뭐 한다. 빈칸이 절이 시작이 되면서 이 두 절과 절을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접속사의 자리가 뭔지 몰라도 이게 보면 쭉 A 라인에 있는 애들이 A, B, C, D에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애들이 다 접속사예요. 찌우랑 호응하는 접속사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해당하는 첫 번째 빈칸에서 이어지면서 두 번째 빈칸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새가 이거 예민하고 기후가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들이 철새, 새가 뭘 하는지 새랑 관련된 내용의 어휘를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 자꾸 말씀을 드리죠. 짝꿍 찾아야 된다라는 거. 자, 볼게요. 세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자가 있긴 하지만 슈왕이 나와, 양사가 나와요. 근데 주어가 새잖아요. 그걸 알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 놓는데요. 얘가 이 새가 뭐를 어디다가 놓는데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해석을 많이 하나요? 많이 안 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빈칸 앞뒤만 보면서 제가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의 기류 어쩌고 저쩌고 쭉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가 목적어가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동사를 찾아보겠다 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문제 풉니다. 속어법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빈칸은 2개 이상 다 들어가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의미상으로는 사실 지야오, 찌우가 맞긴 하지만 당로어랑 지야로도 만약에란 뜻이 로고어 야오시랑 똑같은 뜻이라서 뒤에 나모나 찌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접속사 호응만 본다면 찌우랑 호응이 안 되는 건 주요밖에 없어요. 주요는 뭐랑 되죠? 자이랑만 되죠. 주요 A, 자이, B 하면 A 해야만이 비로소 B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A는 속어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즈요보다는 즈야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빈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우니아오가 주어예요. 새가 주어란 말이죠. 근데 이 첫째 빈칸을 물린 상태로 이제 두 번째 빈칸으로 넘어왔는데 그들이 뭘 하기 시작을 하느냐? 철토에는 물러나고 철수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치엔시라는 동사는 오늘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 동사인 게 뭐냐면 허우니아오가 나오면 무조건 치엔시가 나와요. 예, 그게 뭐 독해 4가 됐든 독해 3이 됐든 철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근데 HSK 6급에서 철새에 대한 얘기를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철새가 서식지를 이동하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치엔이라는 동사도 있지만 철새가 서식지를 이동하거나 동물이 서식지를 이동할 때 치엔시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만약에 알고 있으면 철새 나오자마자 치엔시가 들어가는 빈칸을 고르면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삐엔뽀는 널리 이제 퍼져서 알려지는 거, 정자는 발버둥 치는 거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서는 허우니아오랑 연결되는 건 치엔시라는 거. 이제는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 두 번째 빈칸을 떠나서 세 번째 빈칸만 보고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날개잖아요. 깃털 위에 이렇게 몸체가 있는 날개. 근데 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만큼 이게 두세 줄밖에 안 돼도 이 문장의 주인공이 새라는 거. 그래서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야만 문제들이 풀려나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 자,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그 새들의 날개짓을 하는 그 기류에 의탁해서란 뜻이 있어요. 빠이 투어는 부탁을 하는데 새가 이제 뭔가를 부탁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의지를 해서. 피아오프 같은 건 둥둥 떠는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장라운 얽매이는 건데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이 이미 빈칸 3에서 답은 풀리긴 하지만 기대해서 비행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이제 이미 정답은 나왔지만 고른다면 B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답을 고르시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쯔야오는 찌우랑 접속사 호응이고 허우니아오가 뭔지를 알면서 이제 치인시랑 의미상의 호응이 되면서 넘어간다라는 걸 기억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레파토리의 유형의 그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보시면 人生决定了人与人之间会存在着 해놓고 빈칸의 위치를 보시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뚜너가 있어요. 나열이 되고 있어요. 얘랑 화이랑 충투랑 세 개가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이랑 충투랑 유사성을 가진 단어를 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这些矛盾越深할수록越阻碍个人能力的充分发挥예요. 그래놓고 기업에 무엇에 영향을 준대요. 그럼 빈칸의 위치가 더 뒤이면서 기업에 뭐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로 맞춰가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혜 링다오저가 마땅히 불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흐어가 있으면 앞뒤가 일맥상통한 그런 어휘들이 와야 되거든요. 싸우라오가 좀 어렵죠. 그죠? 소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고 희롱을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시에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다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하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노렸죠? 이렇게 흐어와 병렬이 돼서.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야? 인도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어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소거법은 일단 써볼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배우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듣기나 독해나. 그래서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어, 수로, 목적어 무조건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의심을 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강경, 모함, 함정 이건 조금 오바가 됐고요. 사실상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의심이나 충돌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어허의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어허라는 단어 오늘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요. 이 간격처럼 물리적인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다소 거리감이 좀 느껴져. 우리 사이의 거리가 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심리적인 거리를 얘기할 때에 그어를 씁니다.
그죠? 그어를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워야 될 단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 기업이죠. 기업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기업의 효과와 이익, 샤오이가 기업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효율을 창출해야 되고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기업과 세트가 될 수 있고요. 기업은 이윤이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중심만 이상하니까 씨를 제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샤오이가 기업에 관련된 글에 호응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라오가 이제 희롱을 하다, 뭐 소동을 일으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 사내에서, 회사에서 이런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6급에서 글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거기 보시면 만유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원망을 하다. 6급 필수 단어. 오늘 그어, 만유엔 이런 단어들, 싸우라오 이런 단어들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단어여도 발음이 다릅니다. 원망할 때는 만인데 매장할 때는 마이장이에요. 샨다이 샨싱다, 잘 대하다, 선행. 근데 이게 호응이 되고 직장 내에서의 이런 것들을 내가 뿜어내고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에서 만유엔이 정답이라는 거. 그러면 리더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대표나 리더나 그런 사람들은 디아오지에까지는 사실 좀 어려운 단어기는 한데 조율을 하는 거예요. A와 B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서 그걸 내가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할 때에 디아오해서 지에 해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이드도 해주고 해소해서 조율도 해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상은 속어법을 쓰거나 해서 특별한 문법으로 맞춘다기보다 제가 조금 철새 문제도 그랬고 지금 이 문제도 그랬고 그 지문의 특성상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공략한 문제를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기술적으로 스킬적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나 범주에서 그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사실 그어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나올 수 있고 고급 단어예요. 어디서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사람 간의 거리는 그어를 쓰고 기업은 샤오이랑 그 호응이 될 수 있고 원망하다나 분쟁 갈등을 조정하다란 이 단어들이 다 6급에서 완전 필수는 아니지만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 고급 단어에 속하는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면 전반적으로 뭔가 짝꿍이 되는 명확한 문법 체계가 있는 것보다는 의미상의 호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냥 배우기식으로 주입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보다는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야, 니네 기술로만 문제 풀지 마. 니네가 중국어에 대한 내공이 있어? 알고 있어? 이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의미상의 호응을 받습니다. 주술북은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병렬이나 대조, 구조 같은 경우도 그거 봐두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왜냐면 흐어로 오늘 연결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A, 흐어, B. 그리고 속어법은 꼭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단어를 모를 경우에는 속어법을 쓰시면서 남는 걸로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독해인은 끝까지 속어법에 의존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요. 이게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은 양의 대비 특강이라서 짧게 이제 임팩트 있게 강의를 드리는 거지만 많은 양보다도 오늘 배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험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로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점수가 소폭이라도 향상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